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 학원 본원 입시센터의 총괄 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작년 2023학년도에 의대 수시전형에서 이제 종합전형, 그 중에 메이저 5개 대학의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들 희망하시고 다들 원하는 대학들이죠. 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내노라 하는 이 의대에 다 이제 희망을 하시게 될 텐데, 각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럼 난 어떤 걸 기준으로 올해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년 입시 결과와 재작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가톨릭대학교부터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학교가 어디가에서 발표를 한 50% 컷과 70% 컷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울산대는 2022학년도에 어디가에 발표가 없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최저 발표를 했었어요. 오히려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가 나와 있고, 가톨릭대학교도 나와 있죠. 이제 여기서 좀 크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결과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2022학년도에는 70% 컷이 1.4등급 대였는데 작년엔 1.2등급 대까지 상승을 했다. 야, 등급이 올랐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다른 여타 대학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엔 70% 컷이 1.14등급,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작년엔 1.46등급이에요. 그러면 성균관대 의대가 작년에 인기가 갑자기 하락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요? 단순한 결과예요. 오히려 50% 컷을 한번 보시겠어요? 50% 컷을 보면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대, 내신 성적이 1.46등급인 학생이 있었던 것 뿐인 겁니다. 여기서 제일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이 등급은 순차적으로 내신 등급에 따른 50%와 70% 컷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50명 선발을 한다. 그러면 50% 컷은 25등이죠. 그리고 70% 컷은 35등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50명 중에 25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성적이고, 70% 컷이니까 35등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성적이 되는 건데, 뒤집힐 수도 있어요. 실제 여기 있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이거나 다른 의대를 가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 컷은 1.2등급인데 70% 컷이 막 갑자기 1.1인 거예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교과 전형이랑은 건 전혀 다르죠. 정량적인 판단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단순히 교과 성적이 높고 낮음으로 인해 우위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걸 먼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흐름이라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룹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의대끼리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학생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지역균을 지원하는 학생은 가톨릭대학교나 울산대학교에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가톨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둘 다 추천이 되죠. 서울대학교의 지균이랑. 둘 다 추천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면접 일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못 써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학교 상황에 따라 어떤 대학을 쓰게 될런지 결정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계속 서울대를 안 쓰고 가톨릭 대학교만 추천장을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 쓰니까 그런 결과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편차가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2022학년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해 전체적인 교과 성적, 등급대들은 다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2 과목이 전부 다 성취도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등급으로 산출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등급을 좀 깎아먹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던 2 과목이 전부 다 빠지게 됨에 따라 전체적인 등급 평균을 내는 데 있어서 2022학년도부터는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다 성적대가 고루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학교들, 이 교과 성적들 안에서는 일반고도 있을 수 있고 자사고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재고 학생들의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학점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건 지금 이 설명은 학교에서 발표를 한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재고나 과거나 이런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배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변화가 크지는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균관대학교가 2022학년도에는 추가 합격 인원이 38명이었는데 반해 작년엔 78명, 78명이나 어마어마한 추가 합격자 인원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런 수치가 어떻게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기에 이 78명은 전부 다 서울대, 연대 이런 쪽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썼겠죠. 성균관대학교는 면접도 수능 전에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또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써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등급이 조금 하락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이 이탈자들 안에는 교과 등급이 상당히 유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2023학년도의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톨릭 대학교가 25명 모집에 추가 합격 인원이 24명. 서울대는 추가 합격 인원이 없고요, 당연히. 성균관대학교가 78명, 연세대학교가 24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50% 컷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50% 컷, 70%. 앞서 보셨던 것처럼 50% 컷과 70% 컷이 이렇게 교과 등급이 나타나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50% 등수와 70%에 해당하는 등수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충원, 그러니까 추가 합격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50%에 해당하는 등수고 70%에 해당하는 등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보시면 가톨릭 대학교는 어디가에 지금 발표가 안 나 있어요. 약간 그 표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치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쭉 봐볼까요? 성균관대학교는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추가 합격 인원이 78명이에요. 합치면 전체 98명이 최종 합격을 했던 인원이 되는 거죠. 그 합격했던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등수, 98명의 50%니까 49등이 되죠. 49등의 점수가, 내신 성적이 1.18이라는 겁니다. 1.18이었던 거예요. 70%에 해당하는 학생의 등수는 69등이었던 거예요. 선발 인원은 20명이지만 추가 합격 인원은 78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의 내신 등급이 1.46이었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는 42명 모집에 추가 합격 인원이 24명이니까 전체 66명이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66명 중에 50%, 딱 절반은 33등이죠. 33등이 1.08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 선발한 인원 42명 중에 33등이라고 한다면 33등 정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약 한 70%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내신 성적이 1.08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70%에 해당하는 등수 46등. 지금 최초 선발하는 인원보다 등수가 밀려났는데 그 학생의 교과 등급이 1.12등급인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50%에서 70%까지 이 등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수는 가톨릭대학교는 10명, 서울대학교의 일반전형,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각각 11명, 8명, 20명, 13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인원수의 편차가.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본다면 50%와 70%이 등수 간의 내신 등급의 편차는 서울대 일반전형은 0.1등급,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0.28등급, 연세대학교는 0.04등급, 그리고 울산대학교는 0.1등급.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서울대 일반전형은 0.1등급 안에 11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0.28등급 안에 20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연세대학교는 0.04등급 안에 13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 인원수대로 나누게 되면 한 명끼리의 등급 간의 한 명끼리의 인원수 안에 내신 등급 편차는 0.0094가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0.01, 그러니까 0.1등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1.1등급 안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야, 난 못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교과 성적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교과 성적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반고 학생들의 확률이 높지, 자사고에서는 1등을 해도, 그냥 소위 말한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통합 1등을 했는데 나는 1.5등급인데?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정성평가라고 하는 기준에서는 50% 컷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70%와 50% 컷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학생이 뭐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각 대학들마다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한 합격자들의 성적대에 따른 또 비율도 좀 다릅니다. 선호하는 유형들도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만큼 가장 우수한 집단끼리의 싸움이다 보니 정말 교과 성적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판가름이 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또 다른 두 번째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대학들마다 내신 등급 편차 안에 편제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인원수들이 좀 다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등급당에 해당하는 각 등급 안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루즈해질 수 있고 더 오밀조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밀조밀하다는 얘기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좀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교과 성적의 편차가 그래도 같은 이 그룹에 있는 학교 안에서 좀 더 넓은 학교라고 한다면 성적 이외의 다른 것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톨릭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는 각 대학들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의예과에 붙었던 학생의 최저 교과 등급이 몇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2.1등급이고요. 울산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에서는 1.29등급이 제일 낮아요. 근데 이건 울산대학교의 자사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율이 좀 낮아서 그런 거고,
가톨릭 대학교의 2.1등급. 저건 엄청나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1등급이라고 한다면 일반고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죠. 자사고다 특목고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사고일 확률이 있습니다. 특목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만 써야지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좋은 일반고 학생들이 다 가져갈 거야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안 해도 될 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이 학교들은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기서만 잠깐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요게 1단계들을 통과할 수 있는 내신 성적대 그 그룹이에요. 1.5등급 정도까지는 활동이 정말 우수했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도 통과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사고나 이런 학교에서는 특목고에선 2등급 때 극초반까지는 통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지역균형은 일반고 기준이 되는 거죠. 일반고에서 1.3등급까지도 통과가 됩니다. 보시면 너무 높은 나는 1.1 몇인데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의 서류적인 면에서 충분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정도 내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성균관대학교는 오히려 서울대학교보다 교과에 대한 비율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대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덜 뽑혀요. 연세대학교보다도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이게 학교들마다 선호하는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하는 지표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각 대학들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평가 요소들입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학업 역량과 전공에 대한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4가지의 평가 요소로서 서류를 평가하고,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고 하는 요 평가 요소로서 평가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쭉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균관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올해부터 서류에 대한 그 반영하는 평가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가톨릭 대학교처럼 학업 역량, 전공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의 평가 요소였는데 올해는 여기 연세대학교에 적혀있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요 3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6가지죠. 왜 그러냐? 학업 역량 안에 학업의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합성과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 진로 역량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자기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공동체 역량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이 평가 요소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점수대를 펼쳐놓은 게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보시면 250점, 250점, 150점, 150점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300점, 500점에 학업이 500점이에요. 보이세요? 학업 자체만으로 50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50%가 학업이에요. 성균관대학교는.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자, 연세대학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진로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걸 합쳐서 70%가 됩니다. 어떤 게 더 우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평가 요소들 안에는 평가 지표가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건 각 대학들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같은 게 발간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학교에서 서류를 평가할 때 이런 요소들로 평가를 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과 나의 학생부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가톨릭 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지금 특히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 학교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살펴보시고 나한테 조금 더 평가 지표가 많이 체크되는
그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쪽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데 고려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렇듯 지금 보시면 가톨릭 대학교는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하지만 전공에 대한 적합성도 30%나 되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학업 역량이 높으니까 학업이 우선 아니야? 모든 대학교는 고등학생들한테 요구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다 밑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되게 우수하다? 그거는 평가에 당연히 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충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다 베이스로 깔려 있다. 그 와중에 성균관대학교는 더 특히나 좀 학습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반면 서울대학교도 학업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학업에 대한 역량이라고 하는 저 부분 안에는 오히려 학업의 수월성, 학업의 충실성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 이외에 탐구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탐구한 계획들을 이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나간, 그런 약간 수치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 성적은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높은 경우가 또 종종 나와요. 그러니 이 대학들을, 꼭 이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서울 수도권 의대와 그리고 국립대, 지방사립대 의대들까지도 쭉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각 대학들마다 이런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있으시다면 그 대학들이 어떤 척도로서 서류를 평가하고 그 척도가 과연 나하고 잘 부합되고 맞는지, 이걸 체크를 꼼꼼하게 해보신 뒤에 수시 지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의대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개 메이저 의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내용도 되게 많이 축약을 했어요. 오히려 좀 많이 펼쳐서 하는 건 추후에 있을 수시 설명회 때 좀 학교들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간략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이 올해 여러분들께서 수시 지원을 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도 몇 달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남은 기간 열심히 마지막 박차를 가하셔서 끝까지 완주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와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